저녁 7시 최진수는 아내 박영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72살, 영희는 70살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게 좋겠어요. 영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10년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도 없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 돌아와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은퇴한 후 골프와 등산 모임에만 나갔고 영희는 친구들과 요가를 하거나 문화센터에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씩 나누고 각자 편하게 삽시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나도요. 우리 이제 70이에요.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죠. 두 사람은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진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세가 30억 원 정도입니다. 상가 건물이 두 채인데 합쳐서 15억 원쯤 됩니다. 예금은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50억 원 정도시네요. 협의이혼이라면 배우자분께 25억 원을 드리면 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고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45살이고 작은아들은 42살입니다.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자녀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저녁 진수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최민재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최민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영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민재와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랑 나 이혼하기로 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오래 생각했어.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이미 10년 넘게 부부가 아니었다.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각자 편하게 살고 싶어.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7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에요. 진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결정이다. 민재는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체면이란 게 있어요. 아버지가 회사 임원 출신인데 이혼했다는 소문 나면 어떡해요. 민호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진정해. 부모님 말씀 들어보자. 민재는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태평해?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부모님 인생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진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변호사도 만났다. 다음 주에 협의이혼 서류 작성한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는 반대합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는.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뭐가 문제예요? 다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잖아요. 왜 굳이 이혼을 하세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몰라.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지. 민재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참고 사세요. 부부가 뭐 매일 다정하게 삽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건 형 생각이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잖아. 민재가 동생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왜 자꾸 부모님 편을 들어?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든다기보다 부모님 결정을 존중하는 거지. 민재는 비웃었습니다. 존중? 좋은 말 하네. 그날 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민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민호는 부모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 생각엔 부모님께서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희는 작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은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일주일 후 진수와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영희가 가져가고 상가 건물 2채와 예금은 진수가 갖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각자 25억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진수와 영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혼 서류 제출하셨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했다. 민재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저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세요?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민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문제예요. 제 체면도 생각 좀 하세요. 진수가 화를 냈습니다. 체면? 너 체면이 우리 인생보다 중요하냐? 민재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저 입장이 어떻겠어요. 진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입장? 너는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내 입장만 걱정하는구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형, 잠깐 얘기 좀 해. 민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민호가 부모님을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형, 밖에서 얘기하자. 두 형제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에서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형이 이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뭐야? 민재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나 다 알아.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흘 전 형이 법률 사무소 간 거 봤어.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알아봤어. 형이 상속 관련 상담받았다며?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민호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형,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어머니가 재산 절반 가져가시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올 상속 재산이 줄어들잖아. 그게 싫은 거 아니야?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있어. 부모님 재산이 50억인데 이혼하면 어머니가 25억 가져가시잖아. 그럼 아버지 몫이 25억만 남고 우리 둘이 나눠받으면 각자 12억 5천만씩이야. 근데 이혼 안 하시면 50억을 우리가 나눠받는 거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나는 장남이야. 당연히 가족 재산을 지켜야지.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그건 가족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 욕심이야. 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욕심? 내가 장남으로 집안 체면 생각하는 게 욕심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체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생각하는 거잖아. 민재가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형한테 대드는 거야? 민호는 침착하게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형의 진짜 속셈을. 민재는 경고했습니다. 너 그러면 형제 끝이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부모님이 속으시는 것보다는 낫지.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형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형이 이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부모님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어머니가 25억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형이 받을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진수와 영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흘 전에 형이 법률사무소에서 상속 상담받은 거 제가 봤어요.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형이 이혼 시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대요.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녀석이. 영희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재가 그럴 줄은 몰랐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부모님. 제가 형 편을 들어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진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네가 잘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동생, 너 말했구나. 진수가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재산 때문에 우리 이혼 반대한 거냐?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자포자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장남이에요. 당연히 집안 재산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 재산? 그게 내 재산이냐? 민재가 큰 소리쳤습니다. 나중엔 제 거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건데 왜 어머니한테 절반을 주세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이 그렇게 들리니? 민재는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이혼하시면 25억 받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돈 어디로 가요? 결국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혼 안 하시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다 받으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나눌 필요 있어요? 진수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 죽기만 기다리는 거냐?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만해. 지금 하는 말 들어봐. 형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알아? 민재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항상 부모님 편만 들어? 너도 재산 받을 건데?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 재산은 부모님 거고 부모님이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어. 민재는 비웃었습니다. 위선 떨지 마. 너도 돈 받으면 좋잖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나는 형이랑 다르게 생각해. 부모님이 35년 불행하게 사셨어.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는 게 자식돌이 아니야? 민재가 반박했습니다. 불행? 부모님이 뭐가 불행해?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시고 자식들 다 잘 컸는데. 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는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재가 항변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이혼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70이 넘어서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왜 진작 이혼 못했는지 알아? 너희들 때문이야. 민재가 멈칫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참았어. 애들한테 상처 줄까봐. 너희들이 대학 갈 때도 참았어. 부모 이혼했다고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너희들이 결혼할 때도 참았어. 부모가 이혼했다는 게 결혼에 지장 줄까봐. 그렇게 35년을 참았어. 이제 너희들 다 컸고 손주도 봤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재산을 위해 산 줄 아니? 아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제 그 가족을 위한 삶이 끝났어. 이제는 아버지도 아버지답게 살고 싶어. 민재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장남으로서 동생보다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남? 장남이 뭐가 대단하다고? 민재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집안을 책임져야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너 우리 집안에서 뭘 책임졌니?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주도하고 집안 대소사 챙기고.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형, 명절 때 형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 나 다 알아. 형은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잖아. 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뭐?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소사? 할아버지 제사 때도 형은 참석만 하고 준비는 다 어머니랑 형수님이 하시잖아. 형이 뭘 책임졌다고 그래?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실망했다. 너는 아버지가 내 돈벌이 기계로 보이니?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진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아버지 결심은 확고해. 이혼 진행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장 쓸 거다. 민재가 긴장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재산 분배를 확실히 해둘 거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희 둘한테 반반씩 주려고 했어. 근데 오늘 이 일로 아버지 생각이 바뀌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부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고맙다. 반면에 민재야, 너는 재산만 생각했어. 그게 아버지는 너무 실망스럽다. 민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결정했어. 아버지 재산 25억 중에서 민호한테 18억, 너한테 7억을 주겠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공평? 네가 부모 이혼을 재산 때문에 반대한 게 공평하냐?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민재 편이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재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7억이라도 주는 거요.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주고 싶소. 민호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진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이건 아버지 결정이다. 네가 걱정할 거 없어.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잘못했어요. 진수는 큰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재야, 넌 오늘 아버지한테 큰 실망을 줬어. 그 실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집안을 생각한 거예요. 진수가 반문했습니다. 집안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생각한 거지.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재는 그날의 일을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7억밖에 못 받는다고요? 원래는 25억 받을 수 있었는데.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동생 때문이야.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민호 씨가 왜 그런 말을 해요? 형제끼리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부모님한테 다 잃은 거야. 내가 재산 때문에 이혼 반대했다고. 수진이 따졌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시아버님 재산이 50억인데 시어머니한테 절반 주면 우리 손해잖아요.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달리 보시나 봐.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을 돈이 25억이었는데 이제 7억이면 18억 손해예요. 18억. 민재가 괴로워했습니다. 알아.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여보, 뭔가 방법을 찾아봐요. 시아버지한테 빌든지 아니면 동생한테 부탁하든지.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 그리고 동생은 절대 내 편 안 들 거야. 수진은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영희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영희는 강남 아파트를 받고 독립했습니다. 진수는 상가 건물 2채와 예금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영희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를 다니며 젊었을 때 못해본 일들을 했습니다. 진수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늘렸습니다. 매주 산에 올라가며 오랜만에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후가 결혼 생활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아파트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아버지와는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갔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민호도 기뻤습니다. 반면 민재는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왜 안 와? 민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영희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 민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5억 받으셨잖아요. 편하게 사세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니? 민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이 줄었어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는 엄마를 돈으로만 보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민호에게 18억, 민재에게 7억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제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 뜻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봉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즉시 왔지만 민재는 한참 후에야 마지못해 나타났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민재가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수가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열어볼 수 있어. 내용은 이미 말한 대로야. 민호 18억, 민재 7억. 민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수가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재산은 부모가 평생 모은 거야. 자식들 주려고 모은 게 아니야. 부모가 살기 위해 모은 거지. 그걸 물려받는 건 자식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는 재산을 권리처럼 생각했어. 그게 아버지는 제일 실망스러웠어. 민재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당연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효자가 아니야.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7억 준다고 했지? 사실 그것도 많이 준 거야. 민재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너는 부모 이혼을 재산 때문에 반대했어. 그 마음씨로는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그래도 네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7억은 주는 거야. 민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버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진심으로 부모를 대한다면 아버지도 생각해 볼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돈만 밝힌다면 7억도 아까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화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심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73이 되었고 영희는 71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등산 동호회에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양쪽 부모를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을 때였습니다. 진수와 영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가끔은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혼했다고 원수는 아니지. 영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제 서로 편해요. 민호는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반면 민재는 여전히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쳤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아내 수진도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희는 큰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수는 큰아들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의 딸 최서연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진수가 반가워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랑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거 맞죠? 진수는 놀랐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아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재산을 민호 삼촌한테 더 많이 주신다고.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단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진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말해줄게. 내 아빠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혼할 때 반대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효자잖아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내 아빠가 반대한 이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어. 재산 때문이었어. 서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혼하면 할머니한테 재산 절반을 줘야 하잖니. 그럼 나중에 내 아빠가 받을 돈이 줄어들어. 그게 싫어서 반대한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실망했단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진수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빠 문제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민호 삼촌한테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결정이야.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아빠예요. 진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서연아. 할아버지도 그래서 7억은 주기로 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할아버지께 잘해드리라고. 진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너는 착하구나.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가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왜?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할머니 이혼 반대한 게 재산 때문이었다고.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서연이 따졌습니다. 아빠, 정말 그래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재는 딸의 눈물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할아버지께 사과하세요. 제발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민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니? 민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어제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하러 온 거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반성하는 거니? 아니면 재산 때문에 사과하는 거니?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서연이 우는 모습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바라는 건 내가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거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지켜볼게. 네가 정말 변했는지. 그날 이후 민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뵙고 어머니 댁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영희는 큰아들이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민재야,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민재는 민호와도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생, 그동안 미안했어. 민호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진심이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민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나는 형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민재가 웃었습니다. 알아. 이제 정말 달라질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꾸준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효도했습니다. 진수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민재한테 주는 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 몫을 줄이시는 건가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호 몫은 그대로 18억입니다. 대신 제가 아끼는 데서 3억을 더 보태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르신 몫이 줄어드는데 괜찮으십니까? 진수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변했으니 아버지도 변해야죠.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진수는 아들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재야, 민호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수정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 몫을 7억에서 10억으로 올렸어.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변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마음이 변했어.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이건 네가 계속 잘해야 유지되는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아버지도 다시 바꿀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민호가 형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 축하해. 민재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계속 잘못 살았을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형제잖아. 진수는 두 아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2년 후 진수는 75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정신도 맑았습니다. 영희도 73으로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민호도 변함없이 효도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수, 영희, 민재 가족, 민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와서 왁자지껄했습니다. 진수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영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께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철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님이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진수가 아들의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깨달아서 아버지가 기쁘다. 민호도 어머니께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민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손녀 서연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시 결혼 안 하세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게 더 좋아.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어른들은 때로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단다.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남은 아니야. 여전히 가족이지. 서연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진수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5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지만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은 평생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진수는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그는 좋았습니다. 75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